최근 ESPN에서 크리스 폴의 시그니처 무브인 엘보우 점퍼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번역만 해서 올릴 수는 없으니까 내용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 영상이 흥미로웠던 건 일단 크리스 폴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였고 어릴 때 농구할 때 크리스 폴의 플레이를 보면서 많이 따라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농구하는 걸 좋아하시는 어린 팬분들에게도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은 게 크리스 폴의 플레이를 보고 많이 따라하다 보면은 뭔가 길거리에서 농구할 때 써먹기 좋은 기술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일반인들도 따라할 수 있을 만한 기술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크리스 폴이 일반인들이 길농에서 따라하기 제일 좋은 NBA 선수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키가 185cm니까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터무니없이 엄청나게 큰 키도 아니고 그의 플레이를 보면은 기본기에 정말 충실한 플레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화려한 기술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지만 커리처럼 이렇게 신들린 듯한 3점을 쏘는 것도 아니고 웨스트브룩처럼 미친 운동력으로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본기에 충실해서 그걸 잘 활용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 폴의 플레이, 특히 이 엘보 점퍼를 보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길거리에서 농구할 때 써먹을 때가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일단 그의 시그니처 무브들은 현대 농구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픽앤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크리스 폴은 픽앤롤의 대가예요. 그의 팀 동료들 중 한 명이 그에게 스크린을 해주러 다가오는 순간 크리스 폴은 리그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로 변신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NBA에 플레이어 트래킹이란 시스템이 도입되었던 2013-14 시즌 이후로 크리스 폴보다 많은 픽앤롤 플레이를 실행한 선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크리스 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2만 번이 넘는 픽앤롤을 실행했다고 해요. 그 기간 동안 크리스 폴은 여러 팀들을 이적해가며 다른 감독들과 다른 시스템 안에서 플레이를 해봤지만 모든 감독들이 크리스 폴의 픽앤롤 플레이만큼은 손대지 않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놔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크리스 폴이 픽앤롤의 마스터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미친듯이 훌륭한 패스를 하는 선수라는 겁니다. 그냥 이런 패스들만 봐도 왜 그가 현역 선수들 중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이게 절대 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패스만 잘한다고 해서 최고의 픽앤롤 선수가 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핵심은 그가 너무나도 뛰어난 중거리 슈터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 폴은 스크린을 활용한 픽앤롤 플레이를 하면서 등 뒤에서 본인을 따라오는 수비수와 앞에서 스위치를 해주려 다가오는 빅맨 수비수 사이로 들어가서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기를 너무나도 잘해요. 그리고 그의 슛 차트만 봐도 이 플레이를 할 때마다 그의 엘보우 점퍼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크리스 폴은 리그 최고의 수준의 패싱과 슈팅이 되는 선수기 때문에 수비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통계로도 나타나는 게 지난 7시즌 동안 이런 상황에서 스위치를 해줘야 하는 빅맨이 스위치를 조금 늦게 한다거나 아니면 폴에게 오픈 공간을 내줄 때마다 폴이 성공시킨 엘보우 점퍼가 5,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ESPN의 브라이언 윈홀스트는 크리스 폴은 중거리 점퍼로 스위칭이 난무하는 현대 농구의 수비를 할복시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 폴이 꼭 픽앤롤에서만 빛을 발하는 건 아닙니다. 그의 엘보우 점퍼는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도 그 못지않게 위협적이에요. 지난 2015년 2월에 있었던 게임을 보면 그 전형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은 지난 시즌 우승팀이었던 스퍼스를 상대로 게임 막판에 클리퍼스가 마지막 공격 포세전을 갖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공격 제한 시간을 최대한 다 쓰면서 득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폴은 해프코트 지역에서 차분하게 드리블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당시 센터였던 디안드레 조던에게 픽앤롤 플레이를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크리스 폴은 본인이 오른쪽 엘보우 점퍼를 쏘기 가장 좋아하는 스팟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를 수비하고 있던 마누 지노블리를 포함한 저 장면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슛을 쏠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슛을 던지는 스팟으로 움직였을 때 마누 지노블리는 거의 성추행을 하다시피 크리스 폴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를 수비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 폴은 지노블리를 왼팔로 살짝 밀어내면서 공을 백드리블해서 방향을 바꾼 뒤 엘보우 점퍼를 쏘기에 딱 좋은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게임을 끝냈죠.
그리고 같은 시즌에서 스퍼스를 상대로 했던 플레이오프 첫 라운드 7차전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왼쪽 팔로 수비수를 살짝 밀어내는 방식으로 게임슛을 성공시키며 팀 덩컨의 스퍼스를 집으로 귀가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 폴 본인이 직접 플레이를 만들어낸 후 쏘는 미드레인지 점퍼는 리그 최고라는 것이 통계로도 증명이 됩니다. 바로 저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폴이 가장 높은 슛 성공률을 갖고 있는 스팟입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저 스팟에서 크리스 폴은 1021개의 슛을 성공시키며 리그 최고를 기록 중입니다. 근데 진짜 대단한 건 이게 아니에요. 지난 7년 동안 리그의 모든 선수들 중 저 스팟에서 적어도 500개의 슛을 시도한 선수들을 봤을 때 크리스 폴이 최고의 성공률 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스팟에서 크리스 폴은 49.5%의 야투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는 케빈 두란트, 스테픈 커리, 더크 노비츠키를 포함한 그 어떤 선수들보다 저 지역에서만큼은 본인이 혼자 플레이를 만들어낸 후 제일 많은 슛을 가장 높은 야투율로 성공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슈터들로 뽑히는 듀란트, 커리, 내쉬, 더크 같은 선수들 사이에 이제 크리스 폴 역시 들어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 폴이 슈터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건 그는 슈팅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크리스 폴 역시 본인은 스포츠 뉴스 하이라이트에 나올 만한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란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덩크나 3점 슛을 보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크리스 폴에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던 해주지 않던 너는 그냥 너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 폴은 이렇게 스페이스를 만들어내고 미드레인지 점퍼를 성공시키면서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잘 해낸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영상에서 소개된 내용들을 토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크리스 폴의 중거리 게임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185cm의 키로 저렇게 중거리 게임을 풀어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역사에 남을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 폴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렇게 게임을 지휘하는 스타일의 포인트 가드들 중 크리스 폴처럼 중거리 게임을 저렇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마스터한 선수가 또 있었나 싶어요. 하지만 이제 벌써 그의 나이가 35살이고 이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한 경력을 쌓았다고는 보이지만 아직까지 크리스 폴은 NBA 파이널에도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 크리스 폴 같은 유형의 포인트 가드들은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 힘들다라는 말을 종종 하죠. 역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들로 뽑히는 존 스타크턴이나 스티브 내시 같은 선수들 역시 무관의 전설로 은퇴를 해야 했듯이 이렇게 팀의 공격을 운영하는 스타일의 포인트 가드들은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 힘들다는 이미지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 폴을 좋아했던 팬으로서 크리스 폴은 꼭 우승을 한 번은 하고 은퇴를 하기를 바라지만 현재 그의 나이와 상황들을 볼 때 그가 팀의 주축 멤버로서 우승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가 우승을 해서 정말 역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는 누구일까 라는 논쟁에서 거론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무관의 전설로 은퇴를 해서 그냥 역대 포인트 가드들 중 한 명이었다로 남는 선수가 될지는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